5월에 마무리를 결산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 5월달 동안에 구매했던 아이템들을 한번 그냥 편하게 소개시켜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넣는 걸 찍을까요? 사람들 많다. 오늘이 비샵 이제 오픈 날이에요. 사실 여기 한남도 한 번씩 지나다니면서 비샵 뭐 커밍순 해가지고 그랜드 오픈이라고 하고 있는 것들 몇 번 본 적 있었거든요. 그때 진짜 비샵이 들어온다고 이런 생각했었는데 드디어 그날입니다. 1994년 고베에서 이제 처음 시작을 했는데 이게 지금 이제 31년이 된 셀렉샵이잖아요. 근데 해외에 오픈하는 첫 매장이 여기 한남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 아이템은 리바이스의 517. 최근 들어서 이제 플레어진이 유행한다고 그래가지고 저 역시도 어떤 아이템을 구매할까 하다가 리바이스의 예전에 어떤 빈티지 517 팬츠를 이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뭐 501 팬츠뿐만 아니라 리바이스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팬츠가 바로 이 517 팬츠입니다. 이 517 팬츠는 리바이스에서 1969년도에 처음 출시된 아이템이고, 처음 출시되었을 때는 어떤 뭐 카우보이라든지 로데오를 즐기시는 분들이 또 입으시다가 70년대 들어서 또 히피 문화의 하나의 중심축에 또 있었던 그런 팬츠이기도 하고, 또 락밴드들이 즐겨 입었던 그런 팬츠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앞에 보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엔지니어 부츠에다가 매칭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 사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조금 심심한데라는 느낌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찾다가 구매했던 게 바로 이 벨트입니다. 일반적으로 스웨이드 재질의 버클을 뭔가 찾는다는 게 제가 찾다 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517 팬츠를 구매하면서 제가 이 엔지니어 부츠랑 매치하겠다고 했을 때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구매한 벨트입니다. 이 벨트는 폴브루크라고 하는 국내 브랜드고, 스웨이드 소재가 사실 굉장히 좀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했어요. 이 스웨이드 소재는 이태리 마스로토의 테네시라고 하는 타입의 가죽인데, 소의 엉덩이 쪽 가죽을 활용해서 만든 스웨이드 소재다 보니까 이 스웨이드 자체에 굉장히 좀 오일기가 묻어있는 그런 타입입니다. 제가 이게 5월 동안에 꾸준하게 활용을 했는데 에이징 되는 게 좀 재미있더라. 그리고 대표적인 게 여기 보시면 버클 있죠. 큉리즈 버클 같은 경우는 예전에 소방관들이 조금 빠르게 의복을 입고 벗기 위해서 고안되었던, 그래서 이렇게 착용하시다가 그냥 밑에 버클 라인만 탁 풀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저도 뭐 신발을 만들기 위해서 오랫동안 가죽을 다루긴 했었지만 가죽의 퀄리티도 굉장히 좋습니다. 옆면을 보시면은 기리메라고 하거나 엣지 보시면 굉장히 좀 깔끔하게 처리가 되어 있죠. 스웨이드를 소재를 쓰다 보면은 사실 스웨이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구성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버클로 만들었을 때 불편할 수도 있거든. 근데 이제 이중으로 뒷면까지도 가죽을 한 장 더 떼어 가지고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뒷면에 활용된 가죽은 베지터블, 에이징이야 당연한 거고, 어떤 내구성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없다. 확실히 뭔가 내가 나의 취향에 맞는 아이템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노력이 필요하다. 1층은 라이프스타일 굿즈로 좀 꾸며진 것 같고, 와이프하고 오면 안 되겠다. 뭐 많이 사달라 할 것 같아. 확실히 뭔가 좀 봄과 여름이 느껴지네요. 뭐 직원분들도 그렇고, 여기는 이제 보는 뭐 프랑스를 베이스로 하고 있는 뭐 단통과 같은 비슷한 결의 오르치발이라고 하는 브랜드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하버색도 이 비샵에 오시면 보실 수가 있어요. 국내 최근 들어서 이제 편집샵에서 이 하버색을 다루는 샵들이 조금 많이 줄어들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일본 가셔서도 그렇고 제가 이제 비샵에 갈 때 가는 이유는 보통 뭐 하버색이라든지 여기 보시는 오슬로우를 보기 위해서 많이 가긴 합니다. 그리고 이 오슬로 같은 경우는 이 비샵과 협업을 통한 익스클루시브 아이템들이 또 나오기도 해요. 단톤이라든지 오르치발이라든지 그런 브랜드가 아니라 조금은 뭐 좀 다른 오슬로라든지 하버색과 같은 브랜드들도 남성분들 오시면 보실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구매했던 게 저희가 연남동에 있는 세컨핸드 샵에 가서 구매했던 게 바로 이 셔츠입니다. 크레이시 서비스의 셔츠. 이 셔츠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제가 입었을 때 이제 실루엣적인 측면이 굉장히 조금 매력이 있었고 그 실루엣을 떠나가지고 여기 보시는 사이드 부분에 들어가 있는 포켓 디테일이 굉장히 좀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구매를 하게 된 아이템이에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이렇게 약간 오버핏으로 나온 셔츠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셔켓의 형태로 입기에 좀 적합한 형태가 아닌가라고 잘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버튼 다운 셔츠라든지 일반적인 셔츠들은 보통 내가 뭐 셔츠 하나로서도 룩을 구성하긴 하지만 보통 이너로서의 활용도도 사실 높긴 하잖아요. 근데 이런 오버핏의 셔츠 같은 경우는 사실 이너로 활용하기에는 조금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실루엣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이 사이드 쪽의 포켓이 저는 훨씬 더 좀 뭔가 매력적이게 느껴졌습니다. 크레이시 서비스는 조만간 뭐 도쿄에 가게 되면은 꼭 매장 한번 들려보죠. 재고가 없었으니까. 아 근데 맞아. 어떻게 알았어요? 이게 굉장히 인기 있는 기본 아이템이다 보니까 출시되고 나면은 품절이 굉장히 좀 빠릅니다. 근데 이제 매 시즌마다 출시되기 때문에 타이밍이 잘 맞다라고 하시면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좀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이거는 국내 브랜드인데 띠임이라고 하는 브랜드입니다. 이거는 최근에 제가 그 슈샤이너 신우님을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그분께서 지금 현재 편집샵을 준비 중이시거든요. 근데 그 편집샵에서 지금 판매를 하려고 준비 중인 상품을 제가 먼저 구매를 한 그런 제품입니다. 우리 블랙 컬러의 이런 팬츠 보면 제일 많이 생각하시는 뭐 소위 얘기하는 슬랙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컬러 자체도 기본이고 이 실루엣도 굉장히 좀 기본적이게 보이는데 이 팬츠의 가장 큰 장점은 로퍼라든지 더비에 매치하면은 당연히 좋은데 스니커즈랑 입어도 굉장히 멋이 있는 범용성이 좋은 그런 팬츠. 아마 신우님께서 매장을 오픈하시면은 정상적으로 아마 판매가 진행된다고 하시니까 아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신우님 오픈하시는 편집샵을 아마 기다려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팬츠 하나 더. 이건 뭐 최근에 보여드렸기 때문에 스튜디오스의 별주로 나왔던 니들즈의 HD 라인의 트랙 팬츠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 컨텐츠 올렸을 때 댓글 중에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아 이거 뭐 동네 슈퍼 갈 때 입는 옷이다 라는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문성의 의견은 어떤가요? 아 저도 처음에 예를 들면 트랙 팬츠를 구매할 때 전 니들즈의 트랙 팬츠뿐만 뭐 사스파치 패브릭스라든지 몇 가지의 트랙 팬츠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많겠지. 근데 이제 저희가 뭐 영상에도 소개시켜 드렸지만 근데 저도 왜냐면 이 트랙 팬츠 자체가 가격대가 그렇게 접근성이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스포츠 브랜드에서 나오는 트랙 팬츠의 금액대가 뭐 한 10만 원에서 아니면은 뭐 아울렛이나 저렴하게 구매하면은 한 몇만 원에도 사실 구매도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일본에서 구매하다가 20만 원대, 국내에서 거의 30만 원대 구매해야 되는 아이템이다 보니까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과연 저게 그만큼의 값어치가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은 분명히 가질 수가 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입어봤잖아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아마 뭐 피디님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뭐 HD 라인뿐만 아니라 저는 뭐 네로즈라든지 기본적인 스탠다드한 핏들을 다 입었을 때 굉장히 중독되는 맛. 이게 취향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경험을 우선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경험을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내가 스니커즈랑 그냥 트랙 팬츠를 활용하실 것 같으면은 이 트랙 팬츠의 맛을 제대로 아마 못 느끼실 겁니다. 근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더비라든지 로퍼랑 매치해서 아마 뭐 위에다가 셔츠를 가볍게 입으신다든지 하시면은 아, 이 팬츠가 이래서 맛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좀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드는. 난 개인적으로 이거 다른 컬러도 지금 구매할까 염두 중이에요. 아, 그만큼 편하다.
아니 그 공간도 그렇고 확실히 이제 뭐 일본에 있는 웬만한 비샵보다는 큰 규모의 어떤 그 해외 첫 플래그십 스토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일본 갔을 때 또 비샵에서 받지 못했던 느낌들을 뭔가 좀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브랜드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측면에서는 뭐 제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움도 있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아무래도 여기는 이제 오픈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또 이제 국내 어떤 소비자의 니즈들을 뭔가 좀 분석을 하셨겠죠. 그런 의미에 봤을 때 조금 내가 일본에서 비샵에 갔을 때 봤었던 브랜드보다는 뭔가 브랜드가 다양하진 않았다. 근데 아이템들은 그러니까 한 브랜드마다의 아이템들은 훨씬 좀 다양했어요. 사이즈도 그렇고. 그래서 뭐 취향에 따라서는 방문해 보시면은 굉장히 재미가 있는 그런 샵이다. 한남동 오시면은 비샵은 이제 필수다. 그런 생각 듭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게 비헤비어의 오버셔츠입니다. 이건 최근에 그 하바티에서 비헤비어 대표님께서 팝업을 하셔가지고 제가 방문해서 이제 구매했던 아이템인데 이제 히코리 셔츠로 나온 아이템. 보통 이제 우리가 히코리 원단이라고 하면은 예전에 철도 노동자들의 작업복에서 유래된, 그러니까 되게 조금 헤비하거나 좀 하드한 타입의 원단이거든. 근데 이제 약간 뭐 히코리의 맛은 느껴지지만 린넨과 커튼이 혼방되어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아마 초여름까지도 내가 그냥 팔 부분 롤업 하셔가지고 입기에도 굉장히 편안한, 전체적인 실루엣도 굉장히 여유있게 나왔고 기본적인 디자인은 워크 셔츠를 기본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원단의 어떤 주는 느낌과 디자인적인 것들이 굉장히 조금 잘 맞지 않나. 그리고 이거 비슷하게 구매했던 게 밀리 자발리아예요. 약간 히코리 형태하고 조금 비슷하죠. 가볍게 입을 수 있는, 이것도 뭐 자켓의 형태로 나오긴 했는데 저는 좀 셔츠와 같이 활용하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이제 밀리 자발리아는 이제 멕시코계 미국인 디자이너예요. 그 디자인의 이름을 따서 치카노 스타일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이긴 한데 그들의 어떤 문화를 투영하기도 하고 그들이 어떻게 느꼈던 사회적인 문제들을 어떤 디자이너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본인의 어떤 브랜드에다가 약간 투영하는 그런 브랜드다 보니까 가격대가 한 8, 9만 원 정도 구매를 했거든. 근데 이 밀리 차벌리아 같은 경우 사실 가격이 그렇게 낮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리테일가 같은 경우 한 몇십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가서 느꼈던 거는 그 일본의 세컨핸즈 샵에서 판매하는 밀리 차발리아의 판매되는 금액대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오히려 리테일가로 구매하시기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은 일본을 가셨을 때 한 번쯤 눈여겨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어떤 거는 이제 캐피탈의 반다나. 이거는 그냥 갔을 때 이런 것들은 봄 시즌 같은데 내가 목에 가볍게 두셔도 되고 요즘 어떤 약간 지디 느낌을 머리에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 5월이 가고 이제 사실 6월이 오잖아요. 그럼 이제 6월을 준비를 하다 보면은 어떤 게 있으면 좋을까, 어떤 게 필요할까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런 의미로 구매한 게 바로 이거 세컨즈 6월 Here comes the rope. 6월은 로커다.